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IBM 몰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IBM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99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부터 IBM의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 세계 IBM 호환 PC가 표준이 될 정도로 많이 팔렸지만 정작 IBM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1980년도와 1990년도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굉장히 큰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커졌어요.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개발비도 당연히 커졌고요. 반대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거기다 컴퓨터 가격은 점점 내려오는 상황이 되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환영을 할 만한 일이지만 미국의 컴퓨터 회사들은요, 하나둘씩 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IBM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IBM에서 핵심 기술을 오픈했기 때문에 IBM은 핵심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CPU가 필요하니 CPU는 인텔에서 갖다 쓰고요. 구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구동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갖다 썼죠. 물론 MS-DOS나 윈도우즈 같은 게 불법 복제도 굉장히 많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 컴퓨터에 이게 대부분 다 들어갔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 복제도 좀 못하게 막아두었고 기업에서는 진짜 많이 막았죠. 어쨌든요, 컴퓨터 시장의 확대는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와 인텔에게 모든 공로가 다 갔어요. IBM 같은 경우에는요, 후발 업체인 델이나 컴팩에게 밀려서요, 대규모 적자를 보게 됩니다.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돼요. 사실 좀 되게 웃기고 이상하긴 해요, 이 상황이. 핵심 기술을 다 오픈을 했는데 차별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후발 주자들이 더 좋고 더 싸게 컴퓨터를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쟁은요, 사실 IBM이 초래한 거예요. 이게 1993년입니다. IBM은요, 처음으로 외부 CEO를 데려오게 돼요. 이 외부 CEO가 루이스 거스너입니다. 1993년에요. IBM의 적자 규모는 80억 달러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로요, 약 8조 9,800억 원. 대충 9조예요. 이런 상황이니 사실 안 망한 게 다행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IBM은요, 진짜 급하기는 급했습니다. 회사가요, 오늘 내일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거스너는요, 사실 구조조정의 전문가예요. 그리고요, IT 산업에서는 사실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루이스 거스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했어요. 맥킨지는요, 컨설턴트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RJR, 나바스코 이런 회사들에서 회장직을 지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을 보면요, IT 산업과는 정말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맥킨지는요, 기업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카드 회사죠. RJR 나바스코는 미국 최대의 과자 회사입니다. 맥킨지에 들어가서요, 사원에서 임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옮겨서 CEO가 되었죠. 그리고요, RJR 나바스코가 경영난에 휘말리니까요, 기업의 존폐 위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루이스 거스너를 CEO로 데려가게 되었죠. 결과는요, 적자를 흑자로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힘든 상황을 몇 건을 성공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IBM에서는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경력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게 루이스 거스너처럼 보여졌죠. 그래서 이 거스너는요, IBM으로 가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산업에 대해서 거스너는 경험이 거의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IT 산업의 대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당연히 회장이 되자마자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거스너의 구조조정은요, 사실 굉장히 심플했어요.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은 과감하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래서 고객 중심의 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요, IBM이 걸어온 길을 보면요, B2B 기업으로 성공을 했고요. 기술력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에요. 덕분에요,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기술력을 다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을 세계적인 기업이 만들게 단단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정작 IBM은 망하기 직전이 되었던 건데, 사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IBM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기술력보다는 시장을 잘못 본 거죠.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좀 어이없어요. 우리가 뭐 모터나 이런 거 사서 에어컨을 만들거나 선풍기를 만든다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시에는 그게 IBM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인 거죠. 부품을 사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해서 PC를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게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결국요, IBM이 이렇게 망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된 상황은 CEO의 잘못된 판단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IBM은 시장을 자기들이 다 먹었지만 결국엔 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루이스 거스너는요, 이런 상황에서 IBM의 CEO가 돼서 1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적자에서 흑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요, 루이스 거스너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기는 하는데요. 루이스 거스너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고 책도 나오고 막 유명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예요. IBM이 살아남기 위해서요, 기업의 핵심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매각했습니다. 이거 구조조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솔루션을 만든다는 얘기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컴퓨터 관련 부분에서 고객들에게 말 그대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과거의 IBM은요, 기술력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만한 회사였어요. 어떤 기업에서요, IBM의 메인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했을 때 IBM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애프터 서비스도 느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B2B였기 때문에 사후 관리나 이런 게 거의 잘 안 되는 기업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스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루이스 거스너는 IBM의 회장이 되기 전에는 IBM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본인도 CEO고요. IBM의 메인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하면은 굉장히 그게 해결이 잘 안 됐으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회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거만했고요. 이렇게 기술만 고집하던 회사에서 찾아가서 애프터 서비스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해주는 회사로 바꿔나갑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요, IBM이 망하는 상황에서 흑자로 돌려세우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요, 기술력을 우선으로 하던 기업에서 솔루션을 우선으로 한다? 전 이때부터 IBM이 조금씩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둘 다 잘 되면 좋겠지만 IBM의 기술력이 슬슬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IBM의 기술력이 왜 다른 기업에 대해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워낙에요, IBM은 기술력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래서요, 고객 친화적으로 바꾼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요,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척만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기술력에는 투자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은 기술력에 투자 많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루이스 거스너가요, 이 IBM을 다시 부활시키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IBM의 회장은 바뀌게 되어져요. 이후에 IBM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AI인 왓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왓슨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왓슨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AI고요. 우리가 뭐 애플이면 뭐 시리아? 뭐 이런 거죠. 그쵸?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자비스 부르면 알아서 막 만들고 막 이런 거. 그런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예요. 알파고는 바둑대회를 해서 인간을 상대로 이겼죠. 왓슨도요, 퀴즈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데 쓰려고 개발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처럼요, 의료나 기계를 만드는 데 쓰인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었겠죠. 근데 현실은 그 근처도 가지 못해요. AI 기술이라는 게요,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알파고도 마찬가지고 왓슨도 마찬가지고 직접 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보고서 빨리빨리 내는 거예요. IBM에서는요, 퀴즈 대회에 우승을 하면서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헬스케어에 갖다 쓰기 시작을 해요.
의사를 대신해서요, 수천 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사용 사례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가천대학교에서 이 왓슨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사용을 했어요. 결과는요, 오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거의 찍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천병원에서도 좀 쓰다가 안 썼다고 하고요. IBM에서는요, 이 왓슨을 2011년도쯤에 만들었는데 2020년도쯤 되면 손에 들고 다닐 만한 크기가 될 것이라고 선전을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2020년 넘었습니다. 왓슨은요, IBM에서 사업을 접은 느낌입니다. 어딘가로 폐기가 된 것 같아요. 현재 상용화된 AI 기술은요, 오늘의 날씨 정도로 이야기해주는 수준이에요.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자비스 수준은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비스가 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IBM이 말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요, 보통의 컴퓨터는 0과 1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굉장히 빠른 연상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의 컴퓨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양자 컴퓨터라는 건 0과 1을 동시에 구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 양자 컴퓨터는 이론적으로는 슈퍼컴퓨터의 몇백 배의 속도가 나온다고 해요. 결론은요, 양자 컴퓨터는요, 슈퍼컴퓨터가 몇백 년 동안 계산을 해야 될 걸 몇 초 만에 끝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론상으로는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과연 상용화가 언제쯤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긴 하고요. 상용화가 될 때까지 이 기업이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대부분의 기업이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본인들의 미래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떠들거든요. 제가요, 일본 기업들이 이런 말 하면서 망하는 걸 좀 여러 개 봤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도요타가 전기차 시대가 왔는데 하이브리드가 진정한 기술력이다 하면서 아직도 하이브리드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요타는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더 앞선 기술력이라고 선전하기도 했어요. 전혀 아니죠. 전기차가 더 앞선 기술이에요.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를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 현대자동차도요, 전기차 부분에서 조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수소자동차는 본인들이 세계 1등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했어요. 과거 닌텐도라는 일본의 게임 업체가 있었거든요. 이때 시장의 흐름이 어땠냐면 롬 시장에서 CD로 바꿔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팩 꽂는 거. 이게 하나에 한 16메가, 32메가밖에 안 되거든요. CD는 하나에 한 520메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당연히 저장 공간이 CD가 훨씬 컸기 때문에 롬에서 CD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닌텐도는 이 시장에 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닌텐도에서 이런 말을 해요. CD는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게임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CD가 아니라 더 발전된 롬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100메가, 200메가 쓸 수 있는 롬을 계속 쓰겠다는 얘기죠.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굉장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다 CD로 갔어요.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요, IBM이요. 제 생각엔 아무리 봐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IBM에서 기술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기는 합니다. 왓슨이 대실패로 끝났고요. 양자 컴퓨터는 너무 먼 미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IBM의 지금 현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져. 과연 IBM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